임신부의 D라인보다 아름다운 선은 없다. 딱 두 줄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한 거예요. 합격했다는 소식과 임신 소식을 같은 날 알았어요. 또 그 밖에 너무 처음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치 나의 시간이 어딘가에서 딱 멈춰서 가두어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힘들어했던 시기가 바로 임신 시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빨리 돌고 얘네들 머리도 큰데 거기 엄마는 작고 예. 누가 날 일하게 해줄 것이며 누가 나의 건강을 보장해 줄 것이며 우리가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관문. 오프라인상에는 임신한 친구가 없지만 온라인엔 많잖아요. 제가 임신 상태라는 걸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에 지친 나를 위한 이야기 C채널 언니도 했다의 황소영입니다. 자, 우리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임신부의 D라인보다 아름다운 선은 없다. 그런데 임신하셨을 때 이 말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 좀 약올랐던 것 같아요. 임신할 때는 자꾸 불어나는 몸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게 어디까지 몸무게가 불어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던 시기였고, 또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잘 자라고 있는 것일까라는 염려가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밖에 너무 처음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시기가 바로 임신 시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인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MC 변호사 황소영, 부모 코칭 전문가 이다랑, 방송인 한지유. 네, 오늘도 언니도 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잉맘의 이다랑 대표님, 그리고 방송인 한지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이제 계절이 바뀌고 다들 좋아하는 가을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바쁜 이 틈을 짜서 우리 이다랑 대표님께서는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어렵게만 생각하는 육아를 쉽게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내 아이를 위한 심플 육아. 이런 책을 내셨는데요. 힘드셨죠? 네, 좀 힘들더라고요. 이 책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네. 아니실 텐데 어떠셨어요? 네. 산고의 과정과 출산의 과정이나 산고의 과정이나 책을 쓰는 과정이나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오늘 또 주제가 임신이잖아요. 네, 출산. 맞아요. 비슷한 과정이었고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강의로 이렇게 만나던 내용들을 한 번쯤 이렇게 콘텐츠로 한번 묶어보는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알차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제 책이지만 만족스럽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심플 육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이다랑 대표님도 더 많은 엄마들 만나서 이제 회사도 더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했다시피 오늘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엄마가 되면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경험을 다들 한 번은 하잖아요. 참 이거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임신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우리 그때 생각을 한번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씨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때 어떠셨어요? 저는 임신하면 그냥 편안하게 임신 생활하고 출산할 줄 알았는데 저 역시도 임신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또 빨리 나오려고 해갖고 항상 이제 출산하기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침대에 누워있기 시작합니다. 아, 조산? 네, 조산. 조산의 그리고, 위험 때문에. 네, 그리고 입덧도 심해가지고 한 5개월 동안 계속 입덧하면서 피까지 나올 정도로 나중에 먹은 게 없으니까. 네, 그렇고 조산의 위험도 있었고,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해갖고, 하여튼 임신만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임신을 하면 딱 막 여러 가지도 생각하면서 또 일상생활 단절까지. 네. 그렇죠. 조산기가 있으면 이제 계속 집에 누워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 저는 좀 임신이 저도 두려웠던 편이에요. 참 입덧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마르신 분들은 입덧을 더 많이 해. 맞아요. 근데 약간 좀 저처럼 통통한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입덧을 안 한다? 오히려 먹는 입덧을 합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더 찌잖아요. 네. 그러면 더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서 입덧 하나만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임신 기간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잊어버려서 둘도 낳고 셋도 낳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다은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그 육아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육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일하던 입장이었는데 임신은 사실 누가 얘기를 잘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임신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몸도 힘든 것도 있지만 전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마치 나의 시간이 어딘가에서 딱 멈춰서 가두어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몸의 변화도 힘들지만 마음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젊었을 때 아이를 일찍 그렇죠. 낳은 케이스라서 예. 몸은 상대적으로 좀 튼튼했는데 너무 어릴 때 임신을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지만 사실 저는 임신과 출산을 이렇게 강을 하나 건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 강을 건너면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면 끝이 아닐까? 맞아요. 내 생이 없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네. 확실히 그랬거든요. 저는 그건 진짜 임신 전에는 아무 생각 없었나 봐요. 그냥 임신은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 같고 출산하면 나의 또 닮은 미니미가 또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임신 기간부터 막 조산이고 애가 빨리 돌아갔고 솔직히 이제 막달에 이렇게 애가 내려오면서 좀 이렇게 밑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는 빨리 돌고 얘네들 머리도 큰데 거기 엄마는 작고. 예, 거기 칵 박혀버려 있는 거예요, 애기가 밑으로. 그래갖고 막 걸어 다닐 때마다 너무 아파갖고 걷지도 못하고 또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또 애를 빨리 키우라는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새끼를 이제 고기만 먹었어요. 아침은 닭고기, 점심은 뭐 돼지고기, 저녁은 쇠고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임신을 안 하려고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 안 낳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좀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다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죠. 저는 아까 임신했을 때 심리적인 그런 이제 압박감이 되게 심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아이를 하나 낳고 제가 있으니까 아이를 이제 더 낳아라 주변에서는 많이 말씀하시죠. 특히 이제 잘 모르는 어른들이요. 지나가시다가 많이 그러시는데요. 한 번 더 낳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저한테 그 오는 굉장히 큰 감정 중에 하나가 그 답답함을 또 겪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 임신 기간 중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입버릇처럼 자주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 출산하면 못할 거니까 뭐 먹으면서 이거 출산하고 나면 못 먹는데 이러면서 먹고 이거 출산하면 못 배우니까 못 나가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물론 아기 낳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과도한 염려였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고 임신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내가 원래 했던 거에 절반도 사실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회생활부터 나의 경력부터 모든 면에서. 근데 지금 아기를 하나 더 가진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날 일하게 해줄 것이며 누가 나의 건강을 보장해 줄 것이며 지금은 심지어 나이도 더 많이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몸과 심리적인 모든 변화를 고려했을 때 고통스러운 환경에 다시 가고 싶은 사람은 제 발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참 자발적인 선택은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처음 딱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처음 임신했을 때 딱 알았을 때는요, 너무 기뻤죠. 너무 신기해갖고, 그 임신 테스트기를 진짜 많이 샀어요. 여러 번. 네. 아니, 많이 사가지고, 이제 딱 두 줄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도 또 한 번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임신이 맞나? 그러면서 이게 계속 내가 임신 기간에 애가 또 걱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방 이제 흐르지 않을까 아니면 또 임신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초보 때는 막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임신 테스트기를 한 10개 정도 사서 네, 되게 굉장히 기다리셨구나. 굉장히 기다리진 않았는데요. 굉장히 기다리지 않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도 임신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에 또 임신 안 되는 안 사람들도 되시는 많고,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으니까 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첫 임신은요. 부럽다. 부러웠어요. 왜 부러워요? 저는 임신된 거 알았던 그 상황이 아직도 생생한데 변기에 앉아서 확인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울었어.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해외에서 봉사를 하고 한국에 딱 입국해서 이제 막 꿈을 펼치려고 네, 하는. 남편도 네가 아직 어리니까 좀 천천히 갖자라고 했고 저도 취업이 너무 안 되다가 간신히 취업선을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합격했다는 소식과 임신 소식을 같은 날 알았어요. 아침 저녁 사이로. 그래서 변기에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직도 아들을 볼 때 좀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이렇게 이쁜 아이였는데 내가 그때 그런 감정을 느끼다니. 그래서 뭐 다 놀래고 남편도 엄청 놀래고 이랬죠. 변기에서 누가 막 울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뭐랄까 나 이제 끝이야. 그렇지. 나 펴보지도 못하고 이제 망했어. 이런 감정이 확 올라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첫째 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둘째 때는 멘붕이 온 거예요. 그렇지, 이거 이제. 언제 생긴 거지? 그것도 모르겠다고. 터울이 어떻게 되세요? 3살 터울인데 네, 저는 딱히 뭐 둘째를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없다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둘째가 덜커덩 생기니까 네, 저도 둘째 시동이 때는 확 꺼지는 기분이잖아요. 네네네. 제 얘기해볼까요? 저는 셋이잖아요. 저 셋째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지금 우리 아이한테는 미안한데 저 남편한테 욕했어요. 이게 진짜 남편은 아니 이게 무슨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근데 정말 저는 그때 느꼈던 멘붕은 제가 그때 이제 변호사 1년 차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리를 잡으리라, 나는 세상을 향해 나가리라 이랬는데 또 아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 믿음이 있으니까 안 낳겠다는 생각은 정말 뭐 0.00001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얘를 낳기는 낳아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정말 그때 멘붕은 아직도 미안해요. 근데 낳아보니 너무 예쁘니까. 근데 참 그 임신이라는 소식 자체만 들어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또 갖고 있는 것이 임신이 힘들다. 힘들다는 건 또 누구나 같은 것 같은데 그 기간 어떻게 버텼는지도 또 노하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둘 낳으신 분이 한 분보다는 좀 노하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신기하게도 제 친구랑 거의 이제 애를 가진 시기가 한 달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맨날 이렇게 같이 수다 떨면서 넌 입덧 어떠니 뭐 이러면서 비교해보고. 예, 그러니까 또 즐겁고 또 임신 친구랑 같이 이제 임신이 됐으니까 막달 사진도 같이 찍으러 가고 참 친구랑 같이 함께 여자들은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임신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둘째 또한 그렇게 한 달 차이로 친구가 가졌는데 내가 또 한 달 뒤에 또 제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둘 다 아들이에요. 얘도 아들만 낳고 저도 아들만 낳고 그러면서 좀 뭔가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운데 친구들이랑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임신한 친구들이 있으면 연락을 자주 해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넌 뭐가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기간을 좀 이겨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남편보다 친구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요? 왜냐면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는 같이 함께 길을 가는 친구가 있으면 좀 나눌 수 있으니까 친구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대표님 조금 다르게 해소하셨을 것 같은데요. 성격이 다르게. 그렇죠. 일단 제가 엄마들 만나봐도 평소에 약간 조금 이렇게 외향적이고 이런 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이 스트레스 많이 해소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그렇죠. 중에 하나인데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을 아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임신을 빨리 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직도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심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했으니까 이걸 공유할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남편도 어쨌든 아빠가 된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다가 임신 이후, 출산 이후를 준비를 하면 내가 좀 마음이 안정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산 직전까지 무슨 자격증 시험 하나를 준비했어요. 뭐가 목표가 있으면 이게 내가 멘붕이 안 오고 좀 이렇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오프라인 상에는 임신한 친구가 없지만 온라인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글로 써내려 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로잉맘이 그때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글 쓰고 카페에 여러 가지 올리고 이러면서 좀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임신 상태라는 걸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나를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둘째를 낳을 때 제가 로스쿨 3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낳고 나서 이제 저는 보름 지나고 시험을 봤거든요. 와, 저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막 많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저를 스스로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평소랑 다름없이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건강 체질이었나 봐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긴 한데 제 방법은 별로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임신인데 이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좀 대비하기 위한 강좌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우 씨? 진짜 애를 딱 낳고 나서 되게 많이 생각했어. 애 낳기 전에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애를 낳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또 임신하기 전에 좀 임신에 대해서 입덧도 심할 것이고 뭐 근데 임신을 하면 진짜 많은 게 나타나요. 호르몬이 변화가 돼서 그런지 막 갑상선도 수치가 막 높아지고 어떤 제 친구들 막 소양증 와가지고 막 계속 긁고 정말 임신을 하면서 여자들이 진짜 솔직히 막 배도 막 트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가 막 변화하는 걸 그 전엔 너무 막연한 거죠. 아니 모르잖아요. 네, 막연. 누가 가르쳐줘요. 네. 근데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 누군가 좀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부모 교육도 중요한데 임신 시기를 좀 잘 넘겨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좀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말 필요한데 이거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다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임신했을 때 배웠어야 했어. 뭐그 전에 알았어야 됐어. 이러지만 그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그로잉맘에서도 이 임신한 엄마들을 위한 예비 교실들이 다 있는데요. 실은 기업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엄마들이 모유 수유나 출산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싶어 하지만 아이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설 자체가 많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좀 많아져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는 있어요. 뭐 분유회사나 뭐 어떤 그런 회사들에서 많이 하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 있을 수 있는 1년 동안 있을 수 있는 일까지 전반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콘텐츠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나한테 행동할 수 있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훨씬 더 나은 육아나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좀 정리를 하자면 엄마들이, 그러니까 임신부들이 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좀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출산이 이렇게 있는 걸까요? 우리 안 낳으려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옆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기 때문에 안 낳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임신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임신을 한 언니들, 심지어 이제 임신을 하고 뭐가 좀 아이가 예쁘고 괜찮으면 좋은데 출산을 한 언니들은 지금 내 상태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뭐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만나면 아이를 이제 안고 있는 모습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럼 희망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주변에 이 임신 출산과 자신의 어떤 삶을 같이 영위해가는 선배나 언니들이 좀 많으면 좋은데 실은 아직 제도적인 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1, 2년 사이에 다 퇴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면서 아, 내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렇게 점점 뒤처지는구나 이런 감정들이 들면 실은 임신이라는 과정을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나의 가장 큰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수긍하고 감사하면서 갔다면 실은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분도 되게 많고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다가 늦지막하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이게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가는 많은 여성들이 있으니까 뭐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가 혼자 힘으로 안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고군분투해서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여러 선배들이 있다는 점은 좀 알아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우 씨 옆 친구들 뭐 그렇다고 해서 애 안 낳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애를 한 명만 낳고 이제 안 낳는 친구들이 있고, 애 낳기 두려워하는 친구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낳고 나서 좀 얻게 되는 기쁨이 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산을 먼저 한 언니들이 먼저 너무 애가 예쁘고 너도 낳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 친척 동생이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배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래갖고 걔가 이제 그 전에 애를 낳기 싫어했어요. 언니 나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뭐 정신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친척 동생한테 동생아 우선 낳아봐.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아니면 뭐 엄마나 아니면 언니들이 얘기 많이 좋은 얘기 해주면 이런 게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저도 제 주변에 이제 동생들이나 뭐 친구들이 저한테 저 언니는 임신 출산 권장위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먼저 간 사람들이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힘이 되는 말을 하면서 좀 함께 갈 수 있으면 이 저출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이제 우리 임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그런 조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임신이나 출산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친구라는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동료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좀 준비를 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 하겠습니다. 지우 씨부터 먼저 이것만은 꼭 준비하세요라는 게 있다면. 네, 임신을 한다고 하면 감정이 이렇게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이런 다중인격이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런 감정이 아니었는데 너무 슬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막 이거 왜 그러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 이모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딸이 정신병원에 좀 가야겠대요. 네, 임신을 했는데 너무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한테 다 괜찮다, 지나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 말고 그 시기를 울고 싶을 때는 울고 그냥 웃고 싶을 때는 웃는 그런 이제 즐거운 임신 기간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정 변화가 있다는 건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다랑 씨는? 저는 이제 엄마들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해요. 첫째는 엄마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임신 기간일 때. 뭐냐면 어떤 정보냐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 감정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지, 나의 어떤 스스로에 스트레스 대해서. 방법 이게 다 달라요. 이렇게 현실을 부인하는 분이 있고
여기 계신 분처럼 내가 좀 뭔가 친구들과 이렇게 보내는 게 좋고 아니면 저처럼 뭔가를 막 준비하는 각자 이렇게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이걸 모르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이제 바쁘게 살면서.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나한테 있는 그 위험의 사인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왔을 때는 내가 평소보다 우울감이 많이 느끼는 거고 내가 주변 사람한테 SOS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도 내가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지는 이제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아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아는 것들이 훨씬 더 안전장치가 된다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한 돌에서 한 18개월까지의 아이 발달 정도. 많다.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이는 걷기 시작하면 이를테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의 인지나 정서 발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으시고 네. 주변 사람에게 많이 들어주시는 거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임신 기간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힘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분명한 건 그 기간은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 또 새로운 종류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 오늘 나눠봤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새로운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쁜 아기 사진과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출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연분만과 제한적인 제모 부위 자체도 다르잖아요. 힘주세요 하면 진짜 예쁘게 이렇게 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목이 딱 꺾이면서 별이 딱딱딱 보이는데 셋째 낳았는데 나보러 하나 더 뭐 이러면 진짜 막 나 저는 빈약하니까 이렇게 계속 갖고 가는데 그분이 진짜 이렇게 아이만 낳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여기 남자 패널 없어요. 여쭤보고 싶거든요. 진짜 안 들리는 건지 안 들리는 저희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못 듣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1년 안에 안 빼면 너의 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언니도 했다 오늘은 출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